작년에도 매달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작년 때 기자회견과 올해 기자회견을 비교해보면 내용이 사실 이제 공유를 하거든요. 올해는 좀 작년과 다른 게 무엇이고 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어떤 것을 좀 강조, 주제가 무엇인지 네, 작년하고 올해 전체적인 저희가 언급하는 범위에 관해서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 산업, 신산업, 전북 특별자치도의 미래 이런 것들은 거의 중복이 되지만 이제 올해 좀 달라지는 것은 전북 특별자치도의 특례 규정이 본격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훨씬 더 심화되는 실제로 농생명산업지구나 산업관광지구가 본격 지정되고 우리 전북에 시행이 된다라는 점이 다르고요.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작년에는 방향을 얘기했다면 올해는 좀 더 구체적인 심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부분이 작년과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박원순 기자님. 네, 방금 전에 이제 하계올림픽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초에 가장 화두로 보면 하계올림픽 유치하고 전자주 통합 문제도 이제 큰 이슈잖아요. 이게 좀 약간 예민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조금 빠진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전주완주 통합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동안의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이번 통합 논의가 크게 다른 점은 그동안은 관에서 먼저 주도를 하고 먼저 선언을 했지만 이번에는 민간인들이 주민투표를 요구를 하고 민간인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그 주도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아시다시피 전주완주 통합 시에 해야 될 사업들 지금 107개를 선별을 해서 전주시에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고 전주시에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 부분에 관한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가 5월달 정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했던 그 일정이 혹여 탄핵 정부 또 대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그것이 조금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가장 다릅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시장을 선출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 통합이 주민투표가 끝나면 통합을 위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 통합시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연히 역산해서 5월 정도에 투표를 해야지 그 후속 작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지금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대선이 있는 2달 동안은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일정과 이제 맞물려 있어서 조금 다소간의 시점 변경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계올림픽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현장 실사를 위해서 지금 오늘 내려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그 실사단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직접 준비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전북의 도민들이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되겠느냐 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많이 바뀌어서 자신감 또 열정으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도민들이 같이 힘을 보태주고 계셔서 저희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가장 다른 점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올림픽 어젠다, 변경된 올림픽 어젠다에 우리 전주 올림픽이 가장 부합한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핵심은 연대와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2017년에 투게더라는 이 가치가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동안 이 세 가지가 사실 올림픽의 기본 가치였는데요. 거기에다 투게더, 다 함께라는 이 가치가 생기면서 지속 가능성과 환경 친화적인 문제, 또 비용 효율성, 또 연대와 화합에 관한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북이 주도하는 비수도권 연대 올림픽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충남, 충북, 대구, 광주, 전남으로부터 협조 협약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수도권이 같이 연대를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 균형 발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쓰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강점이 가지고 있는 문화올림픽 부분입니다. 저는 이미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K컬처가 2036년 정도 되면 K컬처를 한 번씩쯤은 다 경험해봤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2036년 정도면은 K컬처의 뿌리가 어디냐, 본류가 어디냐를 찾는 작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K컬처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 선두에 우리가 올림픽을 36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문화올림픽을 기치로 해서 그 부분을 K컬처의 뿌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전북이 중심이 되지만 지방의 연대 도시들 간의 문화,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북에 와서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환경과 지속 가능성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2036년 정도면 이미 새만금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상태양광이라든가 또 해상풍력 단지들이 다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100% 재생에너지로 모든 시설, 올림픽에 필요한 시설에 에너지가 공급 가능한 아리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른 예, 김남호 기자님. 네, 헬로비전 김남호 기자입니다. 아까 서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경제 회복안 서두인데요. 부장님께서 올해 지방자치단 전국특별법 대표 사례 추진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국특별자치법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연계돼서 다시 추진하실 건지 연계해서 좀 활성화 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활용한 전북경제의 기여 방안,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하나는 14개의 특구지구 지정 문제입니다. 특구와 지구가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4개의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취직하는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권한을 연장하는, 비자를 연장하는 권한이 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특구를 만들고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비자 추천 권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비자 추천 권한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특례 문제, 각종 특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규제 특구를 개발하고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넣어서 전북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산업을
선도적으로 앞장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규제 특례를 꼭 넣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가장 사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위 햄프 특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햄프 산업이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금지가 되어 있던 50개 주에서 지금 다 허용을 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허용 추세가 굉장히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의료용, 산업용, 햄프에 관한 연구, 활용이 급속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이 햄프가 이 마약법에 같이 규정이 되다 보니까 전혀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산업용 햄프에 집중해서 의료용, 산업용에 관한 햄프 특구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하는 것을 지금 올해 새로운 규제 특구의 핵심 과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규제가 풀려서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늦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전국 특작법에다가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재형 기자. 작년에 도전 경선이나 이런 걸 해서 계속된 도전을 해왔는데 올해 초에 벌써 시작부터 이제 도전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올림픽이라든지 조금 있으면 하는 방위산업 클러스터 공부에도 이제 도전을 아마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도전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도 이제 지사님 다음 도전 내년에 있을 그 부분도 사실 그분들 이제 슬슬 입장을 밝혀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기자님들은 그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지금 최근에 여러 상황이나 사태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제가 재선에 도전하냐 안 하냐는 이 도민 여러분의 뜻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은 도민들의 성원이 없다면 결코 선출직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생을 챙기고 최근에 제가 SNS에도 올렸습니다만은 군주 민수의 마음입니다. 이 군주가 배고 국민이 물이다. 물은 군주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 엎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국민이 우리 도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노력에 집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방 최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시간을 잡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만금 공항 조기 착공 이 문제도 지금 말씀하셔서 최근에 또 제주 항공 참사 때문에 일부 여러 매체에서 그 지역 공항, 지방 공항이 우후죽순 난입돼 있다, 적자도 많다, 활주로 길도 짧다 이런저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새만금 국제공항이 우리 전국 도민들의 오래된 수건 과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렵게 우여곡절을 겪다가 작년 6월에 건설업체가 선정이 되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빨리 착공을 해서 저는 먼저 건설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삽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활주로 연장 문제는 그동안 뭐 이번 사태 이전에도 이준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렇게 입장을 했어요. 일단은 지금 당초 설계대로 건설을 하고 건설을 하는 도중에 이 수요가 더 나온다든가 더 나오면 그때 설계된 경우를
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국토부는 뉘앙스는 뭐냐? 일단은 건설하고 운영하다가 수요가 더 많이 나오면 연장할 수 있다. 땅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설계해서 일단 저희가 지금 올해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금 발표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주로 우리가 이 새만금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히 수요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좀 국토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좀 조기에 빠른 시간 내에 연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의논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의 한수 연장을 떠나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안전장치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는 뭐 우리 이 국제공항 설계를 할 때 기존의 모든 국제기구에 걸맞게 저는 지금 설계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무안공항의 사태가 너무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적용하기는 쉽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서 이번에 그 문제되었던 그 뭐라고 로컬라이저를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조사 결과를 보면 그것이 또 이번 대형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나올 테니까 우리 또 새만금 공항을 설계하고 건설할 때도 충분히 참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지방공항의 수요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는 것은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 또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무안공항하고 새만금공항은 분명히 저는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안공항에 비해서 새만금공항은 이 산업단지 또 여러 뭐 레저 관광용지 또 농생용지 대규모 산업단지가 뒤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특히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지금 화물 수요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수요를 최대한 발굴하고 또 확장하는 그 작업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MBC 강동현 기자님. 그 아까 전주원주 통합 질문이 나와서 추가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좀 행정 절차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 신년 기자회견은 도민들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전주원주 통합이 그리고 지금 뭐 지난해 연구용역이 발표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는지와 그리고 그동안에 그런 시군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도가 중재자 역할을 잘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올해는 좀 다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전주한주 통합에 관해서는 분명히 저는 통합 이후에 특례시로 통합시를 만들고 우리 전북의 중추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완주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찬성단체를 중심으로 107개의 대단히 망라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뭐 전주시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저희 부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사업들도 많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전주시가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가능한 한 상당 부분, 대부분이 좀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주시도 설득해 나가고 좀 수용이 됐을 때 완주군의 반응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 2월 이내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완주 국민들이 그동안 염려했었던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 통합할 경우에 또 예산이 1인당 예산액이 줄어들 수 있다.
또 혐오시설이 배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의 큰 우려들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시킬 수 있는 도의 조례를 2월달 안으로 저희가 제정을 해서 통합을 전제로 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됐을 경우에 완주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도의 조례로 담보하는 조치를 사전에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사실 제가 작년 안으로 좀 출범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다시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이 지금 중분위의 결정을 앞두고 또 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산과 김제 모두 상생하는 마음으로 한 발씩 양보해서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양 정치권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갈등의 소재로 삼으면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갈등이 봉합되고 서로 상생의 길로 나가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양쪽을 만나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에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접하셨을 텐데 무려 47개의 사업이 발굴됐습니다. 저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출범된다면 47개의 사업이 국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시작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계 지자체장님들의 다시 한번 고민과 결단에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예. 조선우 기자님. 네, 그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를테면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 중간을 왔다고 생각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쉽게 좀 지내지 못했는데 특히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방위 산업 위주로 진행되는 구체적인 계획, 앞으로 미래 첨단 산업 어떻게 끌어나가실 건지 올해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저기 2차 전지, 바이오, 방산에 관해서는 조만간 그 산업 담당 국장과장님께서 앞으로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5개년 계획들을 설명하고 올해 그 중에서 올해 할 일을 구체화시켜서 아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하는 과정에서 작년 4월 달에 발표가 있었고 7월에 최종 선정림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만 아쉽게 2년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재생치료제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그 외에 그린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또 전주, 익산, 정읍 각각의 장점을 활용한 삼각 트라이앵글 벨트를 저희가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제가 바이오에 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제가 반드시 전북에 필요한 것이고 전북이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프라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22년, 23년 3개년에 걸쳐서 바이오 관련 기업을 우리가 유치한 실적이 12개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 2024년 한 해에 유치한 바이오 기업이 30개입니다. 제가 연간 30개씩 앞으로 5년간 15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아마 발표했을 겁니다. 차질 없게 하고 또 유치된 바이오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그 중에 성공 케이스가 나와서 우리 전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이미 대한민국의 방산 특구가 세 곳이 있습니다. 창원, 구미, 대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이 있고 산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전국은 이 세 곳이 하지 않는 방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틈새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방산 단지를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국이 가지고 있는 탄소 산업의 강점을 이용해서 무인 항공기, 무인 드론 이런 것들의 실증 단지와 제조 단지를 새만금에 집중적으로 직접화하는 노력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LIG 넥스원과 무인 항공치에 관한 방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 회사인 LIG 넥스원과 무인 항공치의 실증 단지를 작년에 계약을 하고 지금 새만금에서 몇 번의 실험을 지금 LIG 넥스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이것을 기화로 해서 많은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좀 육성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신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